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보고 저도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발표는 인하대학교의 이지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지연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고, 오늘 코로나19 시대 대학의 온라인 수업, 특히 온라인에서 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큰 박수로 우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인하대학교의 이지연이고요. 원래 전공은 교육공학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또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학기를 보고 이제 혼란스럽게 대학가라든지 초중등학교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과 또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라는 주제로 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처음에 이야기를 열면서 사실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2020년 1학기 사실 초반에 예기치 못했던 그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되고 그리고 그 수업 모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하면서 마치 정신없이 한바탕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린 기분이랄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교수님들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지난 학기에 그 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그 전국의 5개 전문 연구 정보센터에서 주로 공학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 수업의 모드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던 그 설문이었고요. 그리고 한창 그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대학이 어떤 비대면 수업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4월 중순까지 진행됐던 설문이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으로 놀라지 않으셨을 텐데 녹화된 강의를 재생하는 유튜브를 주로 활용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과반수 또는 절반에 거의 근접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 우리와 같이 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또 마침 위기 상황을 이제 맞아서 줌에서 무료로 그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일단은 플랫폼을 제공했던 것이 또 컸죠. 그리고 좀 미미합니다만 강의 자료를 올려서 그냥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조금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학기 현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강의에 사용됐던 플랫폼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또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를 그대로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거의 65% 정도였죠. 근데 일부 학교에서 사실 인프라 문제로 초반에 이제 서버 접속 어떤 그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혼란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LMS 이외에 별도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위해서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유의미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면 순위가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큰 그림을 가지십사 해서 한번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네,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그 온라인 강의의 장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하려는 내용과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지난 학기와 한번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응답자들의 답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돌아보시는 온라인, 그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일단 그 강의를 준비하는 장소와 시간이, 이거는 교수자와 학생들 모두가,
같은 답변이었고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흥미롭게. 그리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수업 자료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아마도 그 녹화 강의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걸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녹화된 강의는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학생들한테 가장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데요. 지금 사실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질문과 토론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하다. 네, 하지만 6%에 불과했고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인데 교수를 대면하지 않아서 덜 부담스럽다. 학생을 대면하지 않아서 덜 부담스럽다. 네, 뭐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장점과 함께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한번 또 넘어가 보면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일단 그 여러분들이 특히 교수자 관점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시면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학습 상황의 파악이 어렵다. 그렇죠? 눈앞에 학생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큐가 있지요. 그래서 네, 비언어적인 뭐 표정이라든지 학생들의 참여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 설문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수업 자료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네, 지금 보시면 비율이 응답자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학의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나중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사실 학생 입장에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의 확보가 일종의 네, 그 액세스 측면에서 문제였다면 교수자들 중에서도 대학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테뉴어 트랙 교수님들과 비교해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 사용과 지원이 어렵다라는 설문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네,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접속에 대한 예, 질문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네, 지금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학습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좀 답답하다라는 네, 그런 질문들이 지금 본 설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키워드 분석을 가지고 주관식 설문에 나왔던 그 교수님들의 응답을 쭉 분석한 것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학생들과 비교해서 조금 유의한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네, 학생들의 관점에서 여기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온라인을 수강하면 학생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도한 과제의 부담. 이게 뒤쪽에서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그 비대면으로 기존의 교실 면대면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과 함께. 그래서 약 16%의 학생들이지만 아마 체감으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기대했던 알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녹화하는 강의들은 낮은 음질이나 화질 그리고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끊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교수자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라는 답변도 상당히 유의하게 나왔고, 네, 그룹 스터디나 토론의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답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등교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확보된 시간 동안에 수업을 마치고, 네, 이것이 이제 이어진 학기의 어떤 흐름에 익숙했었는데 그런 패턴이 무너지면서, 네, 자기주도 학습에 어려움이 또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한 뭐 어떤 불만이라든지 온라인에 적합하지 않은데 어떤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네, 좀 부족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자, 아까 제가 어지러운 롤러코스터로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갑자기 뜬금없지만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계속 회전을 할 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 번 스핀을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물리학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경 기관 중에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그 귀 안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이것을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어지럽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피겨 선수가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전략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고 합니다. 계속 내가 돌고 있지만 지정해둔 한 지점을 두고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지점으로 시선을 확보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하면
마치 혼란스럽게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면대면 수업과 그렇죠?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어떤 그 교육의 시스템, 학교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이어왔던 그 수업을 안정적으로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교수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후반부에 이어갈 질문의 큰 어떤 질문입니다. 교수자는 어떤 자세로 이 온라인 학계에 비대면 수업을 접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줌을 이용해서 진행했던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 수업 자체를 어떤 온라인 수업의 모형으로 제가 이걸 광고하자 하면 절대 아니고요. 한 가지 그래서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깐 보시면 제가 가장 고민했던 아까 어지럽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제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초유의 어떤 온라인 개학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지만 이때 제가 계속 저도 그렇고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을 준비할 때 기본 어떤 고정 축이 돼야 될 부분은 평소에 내가 어떤 수업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죠. 평소에는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 하니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바꾸어 보자 이거는 아니었어요. 또 기존의 수업을 이미 프로젝트 방식으로 혹은 문제 해결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내가 수업을 했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래 수업 철학과 나의 수업 패턴은 프로젝트 수업이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한번 강의식 수업으로 바꾸어 보자. 네, 이것도 역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자라는 말씀도 아니고 하지만 평소에 그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수업에 접근하는 방식이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도 평소에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오셨는가 이 큰 틀을 너무 온라인이나 비대면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나의 평소의 스타일과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 출발점은 나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먼저 돌아보고 나의 수업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전제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그 코비드 시대에 대학의 수업 혹은 학교의 수업을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서 소개할 내용을 보시면 평소에 수업에서 학습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한번 온라인에서 구현해보자라는 어떤 고민에서 나온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자가 가르치는 수업,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강의식 수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했던 수업은 뭐냐면 프로젝트라는 어떤 수업의 구조 안에서 학생들이 한번 협력적인 문제 해결과 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수업을 원래 제가 이제 지향을 해왔었는데 온라인 학기이긴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나온 그 수업 디자인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부분은 그러면 나의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수업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가 기존의 수업에서는 교수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실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의 몰입이나 참여를 유도하는데 능숙하신 교수님이신데 온라인 수업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학생들이 없고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모든 것을 너무 교수자에게 맡기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수업의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실 때 혹은 기존의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업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그 틀을 잡아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이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이제 예인데요. 보시면 너징이라는 우리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 개념인데
지하철 안에서의 쪽벌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네, 은근하게 여기서 일일이 그 영무원이나 아니면은 네, 어떤 그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경찰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통제하고 이걸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철 안에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큐를 심어 놓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네, 그 버스 정류장인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점잖게 하지만 이걸 눈치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똑같습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조금 더 이런 큐보다는 교수자의 존재감이 더 크지만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수업상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계단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네, 그런 어떤 디자인이지요. 네. 이거를 수업으로 넘겨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큐와 관계했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혹은 이것은 교실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이건 아니면은 그 면대면 수업이건 간에 무엇이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방해할까요?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수업에 조금 네,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것이죠.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네, 교수자가 가르치는 강의에서 학생들은 어떤가요?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루해지고 네, 몰입하기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면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강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기존의 어떤 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교양 강의라든지 조금 더 일회적인 맥락에서 한 학기만 만나는 어떤 탁과의 전공 수업이라든지. 근데 이런 수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은 익명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실시간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익명이 아니라 대면을 하는, 사이버지만 대면상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한 명 한 명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익명적인 관계가 되고 학생들끼리 서먹서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수님과 학생들이 동시에 느끼는 것인데 많이 긴장하고 조금 경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조차도 교실에서는 어떤 편안함을 느끼시면 학생들한테 여유를 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들 스스로가, 선생님들 스스로가 온라인 상황에서 조금 낯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와 몰입을 방해하게 하고, 교수의 입장에서도 가르치고 촉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부수적인 것에 많이 휘둘리게 만드는 그런 좀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설계가 가능할 것인가.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전략으로 수업에서 좀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구조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면 이제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교수가 강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뭔가 조금, 물론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게 하는 기능. 여기 보시는 작은 표가 제가 그 교수 설계, 소위 말하는 좀 어려워 보이는 교육학의 모형을 많이 축약을 하는 것인데요. 가르칠 내용과 그리고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연습을 할 때 교수자는 어떤 피드백을 주는가. 이 세 가지가 온라인이건 아니면 면대면 수업이건 기본적으로 좋은 수업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학생들의 자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호하는 혹은 선호하지 않는 수업의 유형 중에서 학습 자료만 올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자의 특별한 피드백이나 과제에 대한 안내 없이 한 학기 동안 그냥 숙제를 하고 제출해서 성적을 부여받는 방식의 수업에서는 이 연습과 피드백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프로젝트는 잘만 구성하면 이 내용과 연습과 피드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고요. 두 번째가 아까 익명성을 좀 이제 어떤 그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나 소외감이 이제 커지는 온라인 상황에서 조금 더 주의할 점인데, 협동학습을 이제 구현하고자 할 때 어렵죠. 교실 수업에서도 어려운 것이 협동학습인데 온라인 수업상에서 이거를 구현하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사실은 협동학습이고요. 결과만 같이 나눠가도록 조과제를 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한두 명의 학생이 소위 말하는 하드캐리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일부 학생들이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이 결과에만 주어져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성찰이 있었으면
결과물에서 어떤 그 교수자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정에 대한 또 보상이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실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굉장히 큰 불안도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연습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이 말씀드리는 요소들이 물론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이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일반적인 수업에서 모두 교수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껏 시간대에 조금 넘어가긴 할 텐데요. 그 19학번과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학번, 공부학번, 99학번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두드러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최근에 요즘 학생들 밀레니얼에 올수록 학점을 잘 주는 강의 평가가 좋은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하고 있는 학생들을 또 고려했을 때도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라든지 또 성취와 직결되는 조금 의미 있고 점진적인 과제와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그 교수자가 본인의 노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 있고 임팩트 있는 부분에 배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참여와 몰입을 이제 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몰입이나 참여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활동이나 별도의 액티비티를 하는 약간 이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학점과 관련되는 활동, 여기에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좀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이 이 19학번 밀레니얼들이 중요시하는 학점과 잘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최근에 강의 평가의 요소들인데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입장에서 성적과 팀플과 관련되는 변수를 불안정성,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것.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수업에 구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해서 실제 제 강의 계획서를 이제 한번 이제 공유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과 참여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분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결과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제안서라든지 발표라든지 포스터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있고요. 동료 평가를 통해서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던 수업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최대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변했을까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두 가지를 비포와 애프터로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활동 수업이고 학생들의 어떤 프로젝트 진행에 이제 적합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었고 아까 적용과 학생들의 어떤 그 연습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학기 비대면 학기에는 다 이것들이 불가했지요. 그래서 지금 변한 그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실시간 화상으로만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큰 틀은 모두 같습니다. 중간의 내용들은 다 기존 학기와 같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비대면 학기에 진행했던 수업인데요. 기존의 수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갔는가.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저희 학생들의 초상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얼굴은 좀 가렸지만 보시면 기본적인 그 수업은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소회실이라고 하는 줌의 좀 독특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도로 온라인이지만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 요건은 어떤 그 조별로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충분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그 주기별로 공유하면서 각각의 다양한 어떤 그 학생들의 성취라든지 고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줌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활용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조별 발표에 대한 것들도 역시 형식은 같은데 조금 제가 바꿨던 것은 그 학생들의 발표를 유튜브로 지금 이제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 동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했었고, 지금 보시는 다양한 주제들이 온라인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제는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좀 해결해야 된다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뭐 미술 교사를 위한 그 평가 피드백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출석 과제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그 유튜브로 다른 조의 발표를 보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미리 녹화해서 올리는 게 좋은 점은 발표자가 녹화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로 그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질문을 보고 그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줌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위해서 아까 잠깐 초반에 소개해 주신 그 학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가면서 어떤 점이 바뀌는가, 그 수업의 그 공간이 바뀌었죠. 소통 방식은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래서 그 화상 강의실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실수의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줌에 미리 별도로 만든 그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첫 주에는 강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조별 활동이나 줌 활동만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불안감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업의 모듈인데요. 먼저 수업 전에 그 개별적으로 준비 과제를 하면 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학생들이 각자 준비해온 상태에서 협업을 시켰을 때만 의미 있는 수준, 고 퀄리티의 그 작업이 나오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제 토론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토론으로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각자 숙제를 해오면 그거를 모둠만에서 공유하는데 이것이 줌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둠 내에서 이거를 종합 심화할 수 있는 어떤 학습 활동 과제가 주어지고 그거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이것이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어떤 활동들이 진행됐던 순서였고요. 네, 시간이 지금 조금 급박해서 네, 조금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기존의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였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LMS를 통해서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을 돕기 위한 어떤 교수자의 어떤 조금 명시적인 안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미리 공지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평가 기준을 미리 설명하는 그 수업 중에 설명하는 과정을 좀 녹화해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소회의실이었는데, 이 회의실 안에서 저는 그 2주에 한 번씩 조별로 만나면서 그 교실 학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출하는 어떤 제안서 그 초안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프트를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몇 가지 팁들인데, 그 출석 부르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그 줌상에서 지금 참가자 눌러보시면 화면 나오죠. 이거 캡처하면 사실은 별도로 출석 체크하지 않으셔도 이제 가능한 이런 것도 있었고, 소회의실 할 때 학생들의 참석 현황을 그때그때 보시면서 여기에서 중간에 빠진 학생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교실 수업 때보다 더 확실하게 교수자에게 어떤 그 브레드크럼이라고 하죠. 빵가루 흘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흔적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면담 시간 예약제라든지 실시간 공개로 업데이트도 하고, 또 동료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네, 신경을 쓰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온라인 수업의 어떤 모델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평상시에 교실 수업을 진행하던 그 구조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약간은 다른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같은 원리로 구성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강의를 마무리하는 아까 혼란스러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는 어떤 자세로 수업에 접근해야 할까라는 이제 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해주시고 사실 또 이제 또 따끔하게 뭐 여러 가지 코멘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작스런 비대면 원격 계약과 부분 계약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어려움과 인프라 이슈들이 수면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 부분이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조금 안타깝지만 사실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관되게 고민해야 되는 좋은 수업의 설계와 운영과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면대면 교육의 대체제가 아니고요. 임시 방편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나의 평소의 수업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제언으로, 그런 레슨으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소리 없는 큰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막 쇄도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김상훈 선생님 엄지척도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다 끝나고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지영 교수님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미리 네.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정 교수님 옛날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건 미처 몰랐고 오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